안녕하십니까. 영화 이야기하는 소마시네마 오늘 리뷰입니다. 오늘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생각보다는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뭐 이렇게 크게 흥행한 그럴 만한 규모의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관객몰이를 좀 하고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큰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문법적으로 아름답 아름다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관객을 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캐나다에 이민을 간 외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두 모녀의 이야기,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고요. 이 영화의 연출을 한 앤서니 심의 반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라이스 보이 슬립스란 영화의 이제 두 주인공은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소영이라고 하는 인물, 엄마죠. 영화의 처음에 내레이션에 1960년생으로 나오고요. 60년에 이제 버려진 아기로 태어나서 우연히 만난, 대학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사이에 동현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그 남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어서 미혼모였던 법적으로 미혼모였던 소영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했다는 이야기가 초반부 내레이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나레이션이 나왔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영화 속에 지금 일종의 예고편의 한 장면을 보시고 있는데, 이런 배경 화면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어딘가 싶으니까 이제 한국이더라고요. 아마도 강원도나 뭐 이쪽일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어딘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화의 주제상 적어도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강원도 쪽의 바다이지 않을까, 동해 바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의 연출자는 사실 배우로 먼저 활동을 한 알렉스 심이라고 하는 캐나다 앤소니 심이군요. 앤소니 심이라고 하는 캐나다 이민자 가정 출신의 그런 배우 겸 감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에 상당히 주요한 캐릭터들은 이제 그렇게 유명 배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했던 엄마 소영 역의 최승윤 배우고, 그 다음에 영화의 두 어린 동현의 역할을 한 황희든하고, 그 다음에 황도현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영화의 캐스팅을 담당했습니다. 영화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이든, 그 다음에 동현 이렇게 있고요. 소영 역할은 이제 당연히 최정윤 배우가 둘 다 연기를 했고요. 영화는 크게 이제 3등분 되어서 시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 내레이션이 끝나면 어린 동현이 나오는 1990년, 그 다음에 1999년, 그러니까 동현이 1999년에 만 14살 정도의 나이니까요. 뭐 대략 한 85년생, 84년생, 그 정도 되겠네요. 84년생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년생 정도, 84년, 85년이니까 그 정도 나이인 것 같네요. 일단 이 영화는 사실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멜로드라마, 패밀리 멜로드라마 장르입니다. 되게 희생적인 어머니 소영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어떻게 보면 천혜고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일찍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진 곳에, 외로운 곳에서 이 동현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되게 심파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지만, 소영이 어느덧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동현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또 암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제 영화의 세 번째 파트인 한국 파트가 등장하는데요. 영화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의 동현, 그 다음에 1999년도에 9년이 흐른 후의 동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99년 동현과 함께 여행을 하는 한국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이 영화는 그 지금 이 필름 질감이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16mm 카메라로 촬영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4K 시대라고 하는 고해상도 시대에 보면 16mm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필름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영화의 느낌이죠. 지금 보면 이제 그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필름의 이제 그런 먼지, 그 다음에 뭐 그 노이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또 9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실은 16mm 카메라의 전성기는 90년대 지금 요 시기도 아닌데, 요 시기를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담아내고 되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신비하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장면들이 롱샷으로 촬영이 되었고요. 이렇게 그 롱테이크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인데, 또 그 사이에 이 영화의 그 적절하게 인물의 감정을 파고드는 무빙 카메라의 또 기법이 촬영이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별로 지루하지 않고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테마 음악들, 그 앰비언트한, 그러니까 감정의, 사람의 감정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고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의 등장 인물들은 그렇게 많은 대사량을 가지고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되게 일상적인 이런 식으로 좀 롱샷을 찍어가지고 표정하고 있지만, 그 때때로 이 인물의 감정을 들어가는 그 카메라들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와 음악을 통해서 이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어떻게 보면 이주민으로서, 그러니까 이민자죠. 이민 1세대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니까 이민자가 느끼는 그런 슬픔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뿌리 없음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래서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서들이 어떻게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모자 간의 특별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있어서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소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들을 그대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홀로 있는 이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상당히 능동적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사는 이 영화 장면과 일치하지 않는 이제 예고편의 대사인데, 태권도 하고 팍 세게 때려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첫 장면이 이제 그 내레이션이 끝나자마자 16대 9의 화면이 나오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 엄마가 이제 이 동현이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보내는 거죠. 그 보내는 장면에서 이 아이가 처하고 있는 이 위축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위축된 모습 속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때려버리라. 차라리 태권도를 하고, 당시에 뭐 옛날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았죠. 태권도에 대한 지식이 좀 전무했던 서양인들, 백인들이 이제 태권도를 동양인이라면 다 할 줄 알았다. 한국인이라면 다 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놀이 장면에서 이 도겸이가 진짜로 아이들을 때리는데, 그 장면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파들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엄마가 역시 도겸이만 정학을 먹는 것에 대한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은근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약간 멀찍이서 감정이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 싸워나가는, 살아남게 살아왔던 이 한국인 모자의 이야기들을 또 은근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이민자만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서들, 감정들을 상당히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시놉시스 같은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야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파극의 일반적 구조와 같아 보입니다만, 이 엄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묘사되고 있는 그런 정서들 자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영화가 90년과 99년이라고 한 긴 동현의 성장기의 시간들을, 캐나다의 시간을 보여주는데, 캐나다가 대자연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처럼 롱샷으로 이 캐나다의 정말 자연의 풍광을 담고 있는 장면은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소용이 엄마 소용이 거의 이제 정착기에 들어서 마지막에 암 선고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직장을 이틀에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캐나다의 풍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삶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이 이제 결국은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뭐 만날 수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픈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전에 나와 있는 암선고 장면의 경우도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소용이 의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기 위해서 암이란 것도 알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자 1세대들이 갖고 있었을 만한 그런 슬픔이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미 다 성장한 감독이 자신들의 부모를 바라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99년도 파트의 동요는 이런 지금 이제 즉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존재로 돼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의 동영이 되죠. 한데 이제 그 불행의 시간에 이제 엄마에겐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중첩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혼란한 감정들이 이제 이런 정서들이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마음을 흔드는 장면인데 되게 롱샷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동현을 깨워서 엄마가 밥을 먹이지만 이제 동현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가 엄마와 싸우게 되죠. 근데 그 엄마 싸우고 나서 마치 화를 내듯이 엄마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감당을 못하는 동현은 이제 친구 집을 향해서 막 뚝 걸어가고 있는 이 근접샷 같은 것이 이제 카메라 무빙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아름다운 그런 심경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가 특히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촬영할 시간이 4일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근데 그 강원도를 주로 배경으로 해서 찍었던 이 아마 가을쯤에 찍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이 주는 그러니까 이들이 뿌리를 찾아서 결국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이제 오는 이 고향의 장면들이 주는 감성.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뿌리에 대한 생각,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의 근원, 그것들을 잘 담아내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 어떻게 되는지 살아남았던 이민자들만이 가져야 될 그런 정서적인 내용들의 감정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겨냈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크게 심파적인 정서로가 아니라 그들의 진솔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아주 뭐 아름다운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화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의 면접에 익스트림 클로즈업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근접 촬영들도 이루어지고 그 롱샷으로 찍어진 이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요. 감독님은 지금 사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맡은 이분이에요. 그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이 정서 여기 지금 이제 이 99년도의 동요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머리의 첫 장면이 바로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금목걸이 백인화 되려고 하는 거죠. 이 동네는 백인들 동네니까 머리도 노랗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정서를 찾다가 이 영화 지금 이 스토리는 스토리는 없습니다만 고향을 찾은 다음에 일종의 그동안 성장기에 없었던 아버지의 흔적들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엄마 찾았던 그 여행지가 바로 아버지 그 죽은 아버지죠. 죽은 아버지의 가족들 남은 가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남은 가족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 중에 아버지와 거의
꼭 닮은 작은아버지와의 시간, 목욕탕에서 때를 서로 밀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서들, 감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발소를 같이 간다든가 하는 감정을 통해서 이 동요는 오히려 안정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제 헤어지고 경운기를 타고 지금 뒷모습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동요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 곳이 어딘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이 영화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펼쳐지는 복합적인 감정들의 심경들을, 풍경들을 또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느낌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같이 이제 그 두 명의 여성,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많으시죠. 그 다음에 저랑 살고 있는 집사람하고 저기 와이프하고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 모두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의 그 되게 평범해 보이는 스토리텔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촬영과 아름다운 음악, 그 다음에 뭐 훌륭한 그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까지 그것이 자전적이어서 더 특별할 수도 있었겠지만 꽤 만족스러운 영화적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정서적인 영화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또 찾아서 볼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좀 상영관이 주로 롯데시네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뭐 회차가 많지 않습니다. 회차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잊지 마시고 이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를 한번 찾아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또 만들어 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저희 채널에 소마시네마에 또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많이들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좋은 영화를 봤던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본 감정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생각에서 영화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인기는 없지만 그런 생각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들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